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39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환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최환석입니다. 참 먼저 방송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방송 올리면서 이벤트를 하나 했었는데 예. 그 중간에 살짝 그 최한석 기자가 제안했던 방송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걸 묵살하고 넣은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 그거 찾아내시면은 뭐 주겠다라고 했는데 한 분 있습니다. 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최한석 기자한테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제가 쿠폰, 네, 네. 보내드릴게요. 예, 제 쿠폰. 쌉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예. 예. 자, 혹시 그 팽수라고 아십니까? 팽수. 네. 예, 뭐 요즘에 네. 대세라고 해서 나오는데 의외로 이 중간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고 아, 그런가요? 예, 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이렇게 좀 장년층하고 네. 그다음 아이 위에 올라가서 한 20대 30대 아. 뭐 이쪽에서 인기가 그럼 많더라고요. 20대 30대면 또 역시 우리 최한석 기자 30대니까. 아, 예. 30대입니까? 20, 30대에서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인 뭐 5, 60대 분들은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20, 30대 제 또래의 그 불호는 외모 그리고 크게 감명을 못 받겠다. 뭐 이런 반응이 있고 대신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팽수가 하는 행동과 말이 사장하고 맞먹고 뭐 예, 굉장히 뭔가 네. 좀 나의 현실 비루한 나의 현실을 좀 현실에서 느끼는 그 비루함을 이제 좀 카타르시스 대신해서 카타르시스를 준다. 뭐 최한석 기자도 사장하고 맞담배 피고 맘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사장님이 굉장히 편해서 아마 외모적인 면에서는 약간 또 비슷한 좀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보면 그 은혼이라고 그 네. 나오는 좀 형태는 좀 비슷. 전체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탈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시사 영화 나온 거하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 EBS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카톡에 쓰는 팽수 이모티콘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좀 대세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전에부터 뽀로로도 그렇고 좀 펭귄 캐릭터가 강세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EBS 관계자한테 예. 이걸 받았다고 했는데, 친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팽수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누군지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안 그래도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그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구냐, 이거를 진짜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한참을 물어봐도 그 EBS 관계자분이 그 충분히 알만한 위치일 것 같은데 끝까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작진도 뭐 상당수는 그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옷 갈아입을 때 도와주는 사람 일부만 아는데 그것도 뭐 옷 갈아입는 과정이나 뭐 그런 단속을 되게 철저하게 한다면서 끝까지 뭐 모른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정체에 대해서 아름아름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상관없다. 나한테는 펭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펭귄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고 네. 대해서 되게 좀 공감을 많이 하시고 그 정체에 대해서도 알아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어차피 저 캐릭터 자체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진짜 좀 잔인하지만, 언제든지 계약이 끝나면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그리고 또 어린이 상대로 캐릭터 연기를 하시는 분이 또 그분도 어른인데 사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 밖에서 뭐 행위 어쩌다가 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담배도 필 수 있고 욕도 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또 나오면은 동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그 사생활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나저나 이 갑자기 저 네. 펭수는 왜 그걸 꺼내는 겁니까? 아, 예. 그것도 아닌데. 그래 맞아. 그 뉴스를 봤는데
그게 부처가 인사혁신처였던 것 같은데 펑수라는 이름으로 닮은 캐릭터로 뭐를 했나 보더라고요. 예. 이게 좀 온라인상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네네. 보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하기도 하긴 한데, 근데 좀 네. 뭐 아니 뭐 정부 부처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보니까 좀 조잡하기도 하고, 그 보통 그 정부 부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세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좀 없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인사혁신처럼 인사라면 좀 그래도 좀 파워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좀 뭐 어설프게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하는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은 이제 그 정부 부처 지자체 이런 데서 이제 요즘 홍보 되게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딱한 그 뭐 글이나 좀 약간 흥미도가 떨어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그런 그 전달할 사항을 이렇게 콘텐츠에 담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민 끝에 뭔가 이 패러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조잡하게 하셨고 예, 조악하게 만드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각에서는 펭수 코인에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말로 수도 있는 먹는다는 거죠. 예, 느낌. 예, 네. 예. 근데 뭐 펭수를 또 뭐 저기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또 초대를 해가지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서로 간에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문제도 이제 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인사혁신처에서는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패러디니까 좀 애교로 봐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패러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어디까지는 괜찮고 이거는 좀 아니다. 방금 손유진 기자께서 일단 조잡한 거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또 어떤 패러디 보면은 조잡하게 해서 또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게 참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는 과연 그 패러디가 뭐고 그 어떤 패러디면은 괜찮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단순히 그냥 뭐 인사혁신처 나빠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통념상 괜찮은 수준인가를 한번 또 옆에 패러디 전문가가 있으니까 예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서요. 이게 마침 또 일 보니까 어제 네. 또 재밌는 또 그게 있던데 요즘에 그게 MBC에서 그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트로트 가수 이렇게 네, 나오지 네. 않습니까? 놀면 뭐하니. 예, 네. 나오는데 또 거기에 또 편성을 해가지고 네. 그 보통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하죠. 옛날에 뭐 나훈아, 그렇죠. 예, 너후나. 너훈아, 네. 뭐 네. 뭐 나훈하, 나훈, 뭐 하, 네. 뭐 종류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데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해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뭐 제법 뭐 밤무대에서 수익을 그렇죠.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네. 뭐 나훈아 씨한테 허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그 어제 보니까 또 유산슬의 또 이미테이션 가수 후배 개그맨이 네. 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음반을 냈더라고요. 첨언하자면 그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유재석 예. 닮은 꼴로 그렇죠. 자신이 좀 패러디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같이 친구였기 또 때문에 그 해피투게더 방송도 같이 네네 했었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때 당시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애교로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보통 보면 뭐 패러디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도 뭐 패러디를 해가지고 옛날에 뭐 패러디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기도 해보고 했지만 뭐 참 원작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패러디가 뭐 물론 또 뭐 패러디를 하는 사람들 원작자도 원작자지만 그 원작을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이 정도 패러디면 팬들도 그냥 즐겁게 웃을 수 있고 원작자도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적당한 패러디가 이게 맞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패러디는 그 패러디하는 대상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패러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존경심을 바탕으로 패러디를 해야만 그 앞선 그
형태의 그 어떠한 그런 행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이제 도전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편승하는 거 그 현상과 효과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패러디가 아니라 복제 또는 표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또 오마주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예. 오마주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패러디가 뭐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뭐 그 중첩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패러디라는 형식은 그 흉내를 내고 싶은 대상의 형식은 그대로 갖고 오되 내용만 살짝 이렇게 바꾸는 게 패러디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그 나중에 이제 어떤 패러디가 괜찮다 안 괜찮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패러디 하니까 저 딱 생각나는 게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에로비디오 제목들이 패러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에로비디오라면 뭔 소린가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때 그런 콘텐츠가 엄청 넘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 영화 제목을 흉내내서 패러디에서 한 그 에로비디오 제목들이 그러니까 성인물 콘텐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주 적은 제작비로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이제 조잡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뚝딱뚝딱 찍어내는 콘텐츠다 보니까는 짧은 시간에 소비가 돼야 되니까 일단 제목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짓는 요령이 그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뭐 소설이나 영화나 그 제목을 대충 훔쳐서 내용을 살짝 바꿔서 어떤 성행이나 성기나 뭐 이런 식으로 은유를 해서 꼬는 그런 제목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손유진 기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런 걸 잘 안 봐가지고. 아 예. 그 그때 아마 우리나라 그다음에 한국 영화가 상당히 좀 또 많이 부근에 인기가 얻을 시기가 돼가지고 네. 그 영화를 카피한 제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좀 당시에 우리나라 이 영화계 쪽에서는 좀 많이 좀 대범하게 이렇게 그냥 넘겨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크게 뭐 문제 삼지 않고 그랬는데 뭐 제 기억나는 건 뭐 주유소 습격 사건을 그때 뭐 패러디한 뭐 네. 주재소 습격 사건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당시 좀 지금 막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일 유명한 게 그거 아니고 용의 국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잔석 기자 또 예. 그때 한참 그게 우리 또 이슈가 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한때 그랬었죠. 그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또 애매한 것도 있어서 한번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역시 독보적인 제목들이 몇 개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리포터와 아주 까만 여제수, 그 다음에 네 이모를 찾아서, 예, 그 다음에 이 제 세 번째 게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3 내 몸 로션.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기발하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그 진짜 좀 놀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목은 그 번지 점프를 하면서 하다. 예, 이게 제목이 좀 아크로바틱하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네. 그 설국열차를 또 패러디한 떡국열차 뭐 그건 최근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아직도 뭐 간간히 아마 에로 아, 비디오에는 그런 식의 패러디를 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아마 뭐 지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제가 딱 예언하건데 우리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마 혹시 또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패러디나 뭐 B급 감수성은 아무래도 그 약자라는 어떤 포지션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강자는 패러디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 얘기하면 되잖아요. 패러디를 한다라는 그 주체들 자체가 뭔가 없고 그게 이제 어떤 생산 여건이 됐든 위치가 됐든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쪽에서 어떤 강자가 이미 선점한 콘텐츠나 표현 방식들을 빌려서 역으로 한번 돌려치는 그런 기술들. 예. 그 이제 뭐 생각하시기에는 인사혁신처는 뭐 좀 약자의 위치가 그런 위치가 예.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패러디의 덕을 지키지 못했다. 뭐 그렇게 기본을 지키지 예. 못한 거죠. 충분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패러디를 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 구색이 맞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근데- 날로 먹는다는 의심을 받을 이제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인사혁신처에서 네.
뭐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좀 그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뭐 요즘 같은 또 나름대로 그 공무원 사회에서 좀 딱딱함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네. 뭐 각종 공무원 이렇게 각종 부서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뭐 음. 가까이 있는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도 뭐 창원 TV 해가지고 조금 가벼운 내용을 좀 이렇게 친근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쉽게 다가가려는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아마 뭐 인사혁신처의 또 이쪽 직원들도 좀 젊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가볍게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만드는 방송을 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또 실수가 뭐냐면은 기사 내용을 조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뭐 옷을 만드는데 이탈리아 장인을 초빙해가지고 뭐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부터 과정에서 결과까지가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저기 한 번씩 매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마스코트 네. 그 투표를 해요. 그 한 번씩 하는 걸 보고 이제 설문 들어가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조잡한. 네. 자, 이름 가리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네. 그런 캐릭터나 마스코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고 뒤늦게 펭수 이런 마스코트 그렇다고 EBS에 나오는 펭수가 굉장히 자극적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아, 전혀 안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본분을 지키면서도 그 속에서 유쾌함과 재미를 담고 또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EBS의 철학이 무엇이냐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일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그런 마스코트나 캐릭터 만들 때조차 그런 철학도 없었으면서 펭수가 뜨는데 왜 우리는 못해? 우리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패러디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깼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예.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최한석 기자도 그 뉴욕 타임즈에서 그 굿즈를 사시고 네. 그다음에 좀 EBS도 이제 펭수를 가지고 굿즈가 이제 곧 출시가 임박을 했다고 지금 몇 개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어리는 거의 왕판. 그러니까 네. 아, 우리도 이참에 빨리 경남 도민일보도 네. 물 한 개 만들어서 빨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않나. 기대하겠습니다. 이 지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자꾸 딴 이야기를. 네. 제가 거제 식물원이 내년 1월 17일에 개장을 한다더라고요. 그 은근히 경남 지역에 식물원 제대로 된 식물원이 별로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제 이동열 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식물원이 어떠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 안 갔다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거제 면 있는 쪽에 그쪽 있잖아요. 그쪽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 우리 저 처갓집에 그 선산이 그쪽에. 아, 그쪽이에요. 네. 그거 되게 동네가 좋아가지고. 네. 근데 지나갈 때 저는 이게 다 지어진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그렇죠. 완공됐다고. 옛날에 그게 공수른 농장 자리인가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저 또 오늘 이동열 선배한테 또 페이스북에서 물어봤죠. 이거 개장식 할 때 혹시 허구연 선생 오시냐고. 도움이다 보니까. 네. 편집가인가요? 아니요. 이거 아까 그거 빼고 이거 넣읍시다. 영어 좀 영어 살려줍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동열 기자가 내년 개장하기 전에 한번 가보고 그 얘기를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기사도 나오겠네요. 아마 가봤더니. 제가 또 우리 이 보면 또 우리 예양심이 강하신 우리 장인어른이 아 가봐야 되겠다 이라고 저를 또 옆에서 쪼아가지고 그럼 영상도 한번 기대하도록 갔다 와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이제 식물원 소개는 저희가 한번 네.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최한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